조금만 멈추고 지금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것임을 들어라. 너는 오래전부터 끝나지 않은 부족함의 계절 속에서 숨을 쉬어왔고 오늘 그 계절이 정말로 끝났다는 선포를 듣게 된다. 너는 이유를 모른 채 조용해졌고 손에 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익숙해졌으며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질문은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들려오는 것은 위로만이 아니다. 이것은 네 삶에 남아있던 결핍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증언이다. 너는 아직 모든 설명을 받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다. 침묵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고 기다림의 공기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이 말은 네 안에서 닫히지 않았던 마지막 틈을 향해 들어간다. 그러니 잠시 더 머물러라. 끝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실제로는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몸은 이미 그 전환을 먼저 알아차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묵직했고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내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화면이 더 길게 느껴졌다. 방안은 같아 보이는데도 공기는 같지 않았고 어깨는 내려가야 할 때에도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네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 다른 방에 남아 있었고 물 한 잔을 마셔도 목 깊은 곳의 마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반복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버티느라 몸이 먼저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 영은 이미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몸은 침묵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네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짧은 속삭임이 올라왔을 것이다. 그 질문은 불평이 아니라 신호였다. 네가 지나온 피로는 무의미한 소모가 아니었고 이미 닫히고 있던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던 발걸음이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네가 더 많이 참아야 할 때가 아니라 무엇이 끝났는지를 알아차려야 할 때다. 부족함의 계절은 계속되는 법이 아니라 읽혀져야 하는 법이다. 네가 그것을 읽기 시작할 때 너는 더 이상 공허에 끌려가지 않는다. 너는 돌아설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이 메시지는 네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오래 준비되어 왔다는 뜻이다. 네 삶에서 반복된 지연은 벌이 아니라 정렬의 과정이었고 네가 붙잡으려 했던 빈자리들은 결국 너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다. 창문가에 서 있던 저녁, 식은 커피 잔, 열지 않은 메일함, 늦게 울린 전화, 이런 것들이 우연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너에게는 하나의 흐름으로 쌓여왔다. 너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읽고 있었다. 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분위기를 느끼고 말보다 먼저 빈칸을 알아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오래 붙들어 왔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분별로 자라나는 감각이었다. 주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잊힌 자로 두신 것처럼 보였던 시간도 결국은 길을 여는 시간이었다. 네가 지나온 결핍의 시간도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누군가는 네가 과민하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너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지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메시지가 된다. 너는 더 늦게가 아니라 더 깊게 부름을 받았다. 네 안에 쌓인 피로는 사라져야 할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남는 증거다. 그래서 이 말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이미 걷고 있던 방향을 분명하게 한다. 네 계절은 아직 이름을 받기 전부터 변하고 있었다. 네가 무너졌던 날들을 떠올려 보아라. 바닥이 차가운 밤, 천장만 바라보며 숨이 얕아지던 순간, 아무도 모르게 손바닥을 꼭 쥐고 있던 그 시간 속에서 너는 사실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너무 일찍 열리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었다. 네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수록 하늘은 네가 아직 붙잡기엔 너무 무거운 것을 막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족함은 내 정체가 아니었다. 부족함은 네가 아직 다루기 전이던 계절의 표면이었다. 창세기의 요셉이 감옥 한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것은 위치가 아니라 해석이었다.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지연을 실패로만 읽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이 순간 네가 지나온 길은 의미를 얻는다. 네가 가진 것이 적어 보였던 이유는 네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불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 하나님은 채우기 전에, 비우고 공급하기 전에 정리하신다. 그래서 네 손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진실을 놓치면 너는 계속 결핍의 언어로만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으면 네 눈앞의 빈자리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전조가 된다. 네 계절은 도망치지 않았다. 네 계절은 정리되고 있었다. 네 일상은 이미 그 정리를 증언하고 있다. 주방의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 책상 옆에 놓인 미처 정리하지 못한 메모, 밤마다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의자.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너를 계속 같은 질문 앞으로 데려간다. 왜 나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가? 왜 끝나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는가? 너는 속으로 그렇게 묻는다. 네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뒤에 남아있고 내 눈은 전등 아래의 작은 먼지까지 보는데 정작 자신의 피로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춰서 읽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뜻이다. 네가 보는 지연은 하늘의 침묵이 아니라 네 안에 재배치일 수 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는 집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듯 내 내면도 지금 재배치되고 있다. 네가 견디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된 질서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는데도 네 마음은 이미 다른 공기를 맡고 있다. 네가 이제는 예전처럼 못 살겠다. 고 느끼는 순간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분별이다. 오래된 부족함의 질서가 너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면 새 질서가 너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사소한 흔적들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것들은 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준다. 정리되지 않은 장면이 아니라 새로 정리되어 가는 장면이다. 너는 그 안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느끼는 이유를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네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오래 감추어진 감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간 말 한마디를 너는 오래 품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표정 속의 흔들림을 너는 먼저 읽는다. 그것은 너를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지켜준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이유는 상처가 많아서만이 아니다. 네 영은 이미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임시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말보다 공기를 읽고 제안보다 분위기를 읽고
축복처럼 들리는 압박까지도 감지한다. 어떤 때에는 이건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스쳐갔을 것이다. 그 생각은 냉소가 아니라 생명 쪽으로의 이동이다. 주님은 네 안의 분별을 키우실 때 종종 너를 과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너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속게 되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속도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진실을 더 분명히 듣고 있다. 그래서 네가 버티는 동안에도 영은 자라났다. 네 계절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네 감각은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너를 혼란이 아니라 자유로 이끈다. 너를 지치게 한 것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었다. 반복해서 너를 늦추고 흐리게 만들던 작은 압박들이 쌓여 있었고,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벽보다 더 조용하게 작동했다. 일정이 꽉 차 있는데도 마음은 비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많아도 방향은 흐려져 있었다. 그런 날마다 내 몸은 앞서 반응했다. 이마는 무거워지고, 눈은 쉽게 피로해졌고, 아무렇지 않은 말에도 마음은 흔들렸다. 이것이 단지 피곤함이라면 금방 지나갔겠지만, 너는 계속해서 안쪽에서 작은 경고음을 들었다. 그 경고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 너를 빨아들이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초대였다. 네가 오래 머문 자리 중 일부는 너의 성장을 돕는 자리가 아니었을 수 있다. 모든 문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이 너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는 점점 같은 공간 안에서도 숨이 가빠졌다. 하나님의 평강은 너를 좁히지 않지만 너를 소모시키는 것은 언제나 너를 좁힌다. 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은 귀중한 단서다. 그것은 네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예전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니 억지로 눌러앉지 마라. 낡은 소리들이 너를 붙잡아도 너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네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부터 변화는 훨씬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된다. 성경 속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배고픔 때문에만 흔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반복되는 두려움 때문에 옛 노예의 언어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만나가 내려오던 장면은 결핍의 증명이 아니라 공급의 방식이었다. 내 삶도 지금 비슷하다. 눈에 보이는 양이 적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이미 너를 돌보고 있다. 네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다른 사람의 창고를 보면서 네 식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식탁은 아직 닫힌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일 수 있다. 네가 나는 왜 이렇게 늦는가라고 묻는 순간에도 하늘은 나는 왜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가라고 대답하고 있다. 아침에 빵 냄새가 없는 집에서도 주방은 여전히 주방이고 채워질 시간은 따로 있다. 네 계절도 그와 같다. 보이는 양으로만 너를 판단하면 너는 낙심하지만 공급의 근원을 알면 네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린다. 네가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보호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네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몫을 미리 막고 있었다. 결핍의 해석을 바꾸는 순간 내 삶의 많은 장면이 새롭게 읽힌다. 더 이상 너는 빈손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공급이 시작되는 전조를 읽는 사람이 된다. 무시하면 같은 순환이 더 길어질 뿐이다. 네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버티면 피로는 해소되지 않고 감각만 무뎌진다. 반복된 무감각은 편안함이 아니라 경고다. 네가 들어야 할 신호를 자꾸 지나치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기 전에 스스로를 닫아버린다. 그러면 기도는 줄고 분별은 흐려지고 작은 순종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한 결심이 아니라 정직한 인정이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끝나기 시작한 계절의 흔들림이다. 네가 그것을 부정하면 부족함은 이름 없이 남아서 더 오래 너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인정하면
부족함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오늘 네가 듣는 문장은 단순하다. 버텨왔던 계절은 내 정체가 아니고 끝이 나는 계절도 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네가 끝이라고 믿던 자리에 사실은 문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문은 네가 억지로 밀어야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읽어야 열리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읽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읽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너의 안쪽에서 조용히 내려앉았다면 지금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미신이 아니라 너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인정을 이름 붙이는 작은 응답이다. 네 손가락이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너는 결핍의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합의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다. 888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오너라. 네가 돌아오는 길은 처음보다 훨씬 더 맑다. 네가 인정한 순간부터 신호는 더 이상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다음 장으로 데려간다. 이제 우리는 네 안에서 오래 작동하던 붙잡음의 뿌리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 뿌리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조용했지만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이 너를 지치게 했던 이유를 드러낸다. 문제는 바깥의 상황만이 아니었다. 네 안에는 오래된 생존 방식이 자꾸 너를 같은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힘이 있었다. 네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문이 열려도 곧 닫힐 것처럼 느껴지며 선한 것도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너는 좋은 것을 의심하고 나쁜 것을 견디는 법을 너무 오래 배웠다. 그래서 주어지는 평안조차 완전히 받지 못했다. 식탁에 음식이 있어도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연락이 와도 오래 가지 않을 것처럼 대비하고 기회가 보여도 스스로를 낮춰버렸다. 이런 반응은 무능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다. 내 몸은 아직도 예전 결핍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그 규칙은 더 이상 최종 규칙이 아니다. 네 영은 이미 다른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말하는 속도보다 주님이 이끄는 속도가 더 깊다. 네가 계속 조심만 하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조심이 아닌 순종이 너를 지킨다. 지금 이 말은 네 안의 오래된 경보음과 새로운 평안을 구분하게 만든다. 그러니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너는 단지 오래된 방식이 너무 익숙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도 된다. 새로운 계절은 낯설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거짓은 아니다. 네 마음은 때때로 머리로 설명하려 하고 몸은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성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배는 조용히 굳어버리고 손끝은 차갑게 식으며 숨은 얕아진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논리적으로는 불안해 보여도 네 안쪽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가 흐른다. 이것이 너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은 네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가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은 익숙한 계산을 붙잡고 몸은 상처의 기억을 지키고 영은 앞으로 오고 있는 평안을 먼저 감지한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긴장은 반드시 공포가 아니고 네가 느끼는 평안이 반드시 안일함도 아니다. 네가 이건 내 탓이야라고 쉽게 결론 내릴 때마다 사실은 더 깊은 분별을 놓칠 수 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목소리와 구별하도록 배워야 했던 것처럼 너도 지금 구별을 배우고 있다. 그 과정은 천천히 오지만 참된 소리를 더 정확히 듣게 한다. 내 몸이 먼저 떨릴 때에도 영은 이미 방향을 안다. 그래서 오늘 네 안의 흔들림을 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네가 진짜로 듣기 시작했다는 표지일 수 있다. 너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공간은 네가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계속 무거워지는 대화가 있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와도 더 지치는 만남이 있다. 그곳에서는 네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미안해지고
조금 더 설명하게 된다. 하지만 설명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 네가 숨이 막혔던 이유는 감정이 예민해서만이 아니라 너를 좁히는 공기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을 닫고도 안심이 안 되고 어떤 밤은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피곤했다. 네가 계속 맞추려 했던 자리 중 일부는 네가 잘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자리였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관계를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의 경계를 회복하라는 뜻이다. 모든 요청에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무거운 시선을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네가 놓여야 할 무게를 구분하게 하신다. 그 구분이 시작되면 네 숨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숨이 깊어지면 내 삶은 다시 넓어진다. 너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좁아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상대가 너를 흔드는 방식은 늘 노골적이지 않았다. 때로는 피곤함의 얼굴을 하고, 때로는 서두름의 이름을 빌리고, 때로는 책임감처럼 보이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너를 늦추고 흐리게 하려는 힘이 있었다. 해야 할 것을 미루게 하고, 중요한 것을 사소한 일로 덮고, 네 안의 명확함을 계속 소음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너는 하루 종일 바빴는데도 핵심은 놓치곤 했다. 대적은 종종 공포보다 분주함을 더 좋아한다. 바쁘게 만들면 사람은 깊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느끼는 지연의 일부는 그래서 단순한 운이 아니다. 그것은 내 시선을 빼앗으려는 반복된 전략이었다. 그러나 오늘 너는 그 전략의 이름을 본다. 이름을 보는 순간 그 힘은 더 이상 안개처럼만 남지 못한다. 네가 자꾸 산만해졌던 장면들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네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네 주위가 오래 공격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더 큰 결심보다 더 맑은 시선이 필요하다. 너의 시선이 돌아오면 네 길도 따라 돌아온다. 그것이 진짜 전환의 시작이다. 네가 이제 멈춰야 할 협상은 분명하다. 너는 더 이상 이미 드러난 것을 계속 흥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말은 종종 오래된 두려움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리다. 너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읽었고 충분히 견뎠다. 이제는 네가 진실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 시간이 왔다. 책상 위의 메모, 방 안의 정적, 늦게까지 켜진 작은 불빛. 이 모든 장면이 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의 방에 가두지 말라고, 이미 보인 것을 다시 감추지 말라고. 이것은 성급함이 아니다. 이것은 정직이다. 네가 진실을 붙들 때 오랫동안 흩어졌던 내부의 힘이 모이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불안이 결정을 대신했겠지만 이제는 평안이 결정을 이끈다. 내 발은 아직 같은 바닥을 디디고 있어도 네 안의 위치는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멈춤은 퇴보가 아니라 문턱이다. 네가 그 문턱에서 서성일수록 문은 더 또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문이 보이면 너는 더 이상 같은 방에 머물지 못한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끝나는 계절의 방식이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너를 끝까지 데려간다. 오래 묶여있던 창고의 문을 떠올려라. 안에는 오래 가려졌던 물건이 있고 먼지가 쌓였고 누군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잊은 채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잡이가 흔들리고 빛이 틈으로 스며들며 오래 닫혀있던 공간이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된다. 너의 부족함의 계절도 그렇게 보아라. 닫힌 창고처럼 느껴졌던 자리가 사실은 정지된 무덤이 아니라 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저장의 자리였을 수 있다. 너는 그동안 네 안에 남은 것들을 의심했지만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다. 너는 부족함이 너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래 닫힌 문이 너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바닥에 앉아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너는 처음으로 안쪽의 물건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본다.
그 창고는 비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호받고 있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잠긴 듯 보여도 안쪽에서는 아직 보존된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가 느낀 공허는 끝이 아니라 보존의 다른 이름이다. 이 이미지를 잊지 마라. 네 삶의 중요한 것들은 단지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가려진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지켜진 것이다. 너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 창고는 네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다림, 말하지 못한 손실,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던 침묵. 그것들이 작은 상자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너는 그것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잊지 않았다. 어떤 소리에는 괜히 놀라고, 어떤 거절에는 지나치게 오래 머물고, 어떤 침묵에는 다시 숨이 얕아졌다. 이것은 너의 약함이 아니라 기록이다. 네 안에 오래된 보관함은 너를 보호하는 동시에 네 발목도 묶어두었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좋은 소식이 와도 쉽게 믿지 못했다. 좋은 것은 곧 사라진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보관함은 다시 읽히고 있다. 읽히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이 진짜였는지, 무엇이 두려움이 더 쉬운 것이었는지가 드러난다. 네가 겪은 결핍은 모두 진실이었지만 그것이 최종 진실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네 기억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 기억 위에 새 해석을 놓으신다. 그래서 너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그 차이는 아주 크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래된 상자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리된 이야기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창고를 막아왔던 것은 단단한 자물쇠만이 아니었다. 비교와 두려움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때마다 아직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네가 다른 사람의 빛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너는 자신에게 부족한 목록을 더 쉽게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비교는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의 언어를 더 크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더 늦게 만든 셈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다. 네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일찍 열어서 무너질까봐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문이 닫혀있던 시간은 네 가능성을 거부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내면의 구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어떤 보관함은 바람이 새기 전에 먼저 강화되어야 한다. 너의 계절도 그랬다. 네가 불만처럼 여겼던 지연은 사실상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 문을 누군가의 허락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이미 읽는 힘을 받았고 읽는 사람에게는 문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너는 더 이상 자물쇠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열림의 시간을 아는 사람이 된다. 이제 창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다. 먼지가 떨어지는 소리, 낡은 판자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아주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다시 숨을 들이쉬는 소리다. 너도 그런 순간을 이미 지나왔다. 잠에서 깬 직후의 정적 속에서 혹은 식사 중 문득 멈춘 손끝에서 네 안에 무언가가 다시 움직였다. 그것은 큰 확신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흔들림이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불안이라기보다 준비의 진동에 가까웠다. 네가 느낀 이 변화는 아주 미세했기에 무시당하기 쉬웠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늘 그렇게 시작되기도 한다. 아주 작게, 그러나 정확하게. 네가 이제 하려는 일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믿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느낌은 금방 사라질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보다 더 깊은 대답이 온다. 아니, 이것은 돌아오고 있는 중이야. 너는 열리지 않던 것을 억지로 부수지 않는다. 대신 안에서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을 존중한다. 그 자세가 순종이다. 순종은 소리를 키우지 않고 움직임을 알아본다.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다짐 속에 머물 수 없다. 너는 지금 조용히 문턱을 넘고 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네 안의 오래된 무게와 새로 생긴 숨이 서로 부딪힌다. 여전히 전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이다. 네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네가 놓아야 하는 것도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과잉이다. 네 손이 자꾸 움켜쥐는 이유는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닫힌 창고를 지키느라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달라졌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부드럽다. 그 빛은 폭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드러내어 정리하게 하려고 온다. 그래서 지금의 떨림은 파괴의 전조가 아니다. 그것은 재배치의 시작이다. 너는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열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정말 끝난 걸까라는 말이 맴돌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문조차도 이미 문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끝나지 않았다면 질문도 없었을 것이다. 네가 묻기 시작한 곳에서 답은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를 더 깊은 숨으로 이끈다. 그 숨은 이제 내 일상 속에서 방향을 바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을 확인하는 대신 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전화를 집어들기 전에 네 안의 공기를 먼저 느낀다. 누군가의 메시지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고 먼저 네 마음의 온도를 살핀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대신 어떤 소리가 너를 살리고 어떤 소리가 너를 소모시키는지 구별한다. 창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할 준비가 필요하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평온은 무감각이 아니라 선택된 평안이다. 네가 이전보다 조용해진다면 그것은 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찾았기 때문이다. 밤에 눈을 감을 때도 예전처럼 손실을 세지 말고 이미 덜어내고 있는 무게를 기억하라.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었다. 그 방향의 변화가 진짜 증거다. 문은 한 번에 폭발하듯 열리지 않지만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전의 잠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삶도 그러하다. 너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어도 안쪽에서는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문턱을 넘은 사람은 더 이상 같은 표정을 짓지 않는다. 전에는 답이 늦으면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늦음 속에서도 보존의 의미를 본다. 전에는 적은 것으로 자신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적음이 곧 끝이 아님을 안다. 전에는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문이 닫힌 이유까지 읽는다. 이것은 네가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리를 찾았다는 뜻이다. 오래된 결핍은 늘 급하게 반응하게 하지만 새 질서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반응하게 한다. 네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 말투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분별한다. 예전에는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지킨다. 예전에는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만 보였지만 이제는 열릴 때를 본다. 네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부족함의 계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다.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는 너를 묶을 수 없다. 네가 읽어낸 문은 이미 다음 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충만의 길을 걷는다. 너는 창고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빛을 들여보내는 사람이 된다. 네가 이제 걸어야 할 길은 소란하지 않다. 아침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조급함이 네 발을 끌었지만 이제는 평안이 네 걸음을 맞춘다. 너는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대신 마음이 가벼워지는 쪽을 선택한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그 선택은 계속된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아도 네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누군가 답을 늦게 보내도 네 평안이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창고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닫힌 곳이 아니다. 네 삶은 문을 열기 위한 불안의 집이 아니라 이미 열림을 배운 집이 된다. 그리고 그 배움은 내 몸에도 남는다. 어깨는 조금 내려가고 턱은 덜 굳고 숨은 더 천천히 들어온다. 이것이 네가 이미 이동 중이라는 증거다. 너는 아직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같은 계절에 묶여 있지 않다. 그러니 내 일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작은 선택이 새 질서를 유지한다. 작은 평안이 큰 전환을 지킨다. 이제 너는 보관함의 내용물을 다른 눈으로 본다. 오래전 그 자리에 놓여있던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지만 더 이상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상처의 먼지가 걷히면 안에는 잊고 있었던 강인함과 오래 지켜온 선함이 남아있다. 네가 부족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로는 버티는 힘이 자라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였다. 네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는 네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너를 지나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전환은 내 성취가 아니라 네가 받아들인 빛이다. 빛은 상자를 파괴하지 않고 내용물을 드러낸다. 그 드러남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수치에서 떼어낸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비어있지?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무엇이 여태껏 보호받고 있었지라고 묻게 된다. 그 질문은 훨씬 건강하다. 그 질문은 네가 결핍의 수동적 해석을 끝냈다는 뜻이다. 너는 이제 보존의 증인을 따른다. 그리고 증인은 두려움보다 오래 남는다. 네가 가끔 느끼는 무기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기력마저도 지금은 다른 의미를 얻는다. 그것은 내 삶이 멈췄다는 증거가 아니라 낡은 속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폭주하던 에너지가 줄어들 때 사람은 처음엔 공허를 느낀다. 하지만 그 공허는 종종 회복이 들어올 공간이다. 네가 더 천천히 반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즉시 설명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지 않고, 즉시 결론 내리지 않는다면 너는 더 정확해진다. 예전의 너라면 그 느림을 실패로 해석했겠지만 이제는 보호와 지혜로 읽을 수 있다. 너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다만 더 이상 낡은 재촉에 끌리지 않는다. 삶은 때때로 창고의 먼지를 걷어내듯 천천히 정리된다. 그 정리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다. 네가 지금 경험하는 정적은 빈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공간이다. 그래서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함은 네가 더 이상 결핍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 내 영은 이미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 언어는 적음이 아니라 충분함을 말한다. 그 언어는 다침이 아니라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